꼭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확실한 그래프고 여기에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어. 그래서 두 만나는 교점이 발생했는데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나왔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에서 거리는 항상 뭘 이용한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기울기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해? 뭐가 있는 거야? B가 있는 거죠. 기울기가 M이야. 기울기가 M이야. 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이야. 그럼 얘가 1대 M 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면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 거라고. 물론 굳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안 적어도 되는데 보통은 식에서 그래프에서 두 그래프의 교점적인 생각이니까 방정식이 교점이니까 알파 베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면 요 길이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기울기 2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한다. 꼭 이용하십시오. 이 문제는 그거를 역으로 거꾸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루트 5배가 있어야 되니까 얼마? 이 길이가 얼마다? 2 루트 2다는 걸 알려준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됐어 안 됐어? 자, 60번입니다. 이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fx가 있고 아래로 볼록인 거고 gx가 있어요. gx가 있습니다. 또 만나는 점 두 점 사이 거리가 a, b인데 얘의 기울기가 얼마다? b예요. 그러지? 그래서 거리가 뭐가 나온 거야? 3 루트 b 제곱 플러스 1이 나왔다는 말은 이 거리가 얼마란 소리야? 3이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용해서 꼭 푸십시오. 그래서 우린 직선이 나오면 항상 관계를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어떤 B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주 쉽게 풀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얘 기울기가 뭐 질문 있었어. 55번 질문이 있구나. 있으니까 풀면서 갈게요. 얘 기울기가 얼마야? 2입니다. 이게 2니까 직선의 기울기적 특징. 요 길이가 P이면 이 길이는 뭐다? 2P가 되고 넓이는 뭐가 됩니까? P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P만 알아내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직선이 있으니까 두 개의 직선이 있고 y절편이 있으니까 요놈을 알파, 요놈을 베타로 놓을게요. 요점의 좌표는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k이고. 그러면 넓이는 S1 더하기 S2는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 좀 전에 알려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플러스. 식을 정리하면 알파 뭐야? 좀 이상하다. 알파인가요? 얘가 알파죠. 식을 정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k의 k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분의 k 제곱 2분의 k 제곱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겠죠. 요 값이 나왔습니다. 2분의 3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k로 표현되겠죠. 그럼 여러분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서 k값 바로 구하고 마무리 지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도형에서 직선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특히 직선 같은 경우는 닮음적 요소가 많이 등장해. 잘 이용하면 식이 좀 간단해집니다. 알겠어요? 문자를 놓을 때 그 특징을 이용해서 놓으면 풀이가 간단해진다고요. 힌트는 직선에 있습니다. 곡선은 힌트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곡선은 힌트가 점점 힘들어져요. 현재 너희들은 2차 함수 형태가 주로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다른 함수들이 나오지. 그러지? 다른 함수의 특징들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특징이 별로 없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직선이 주어졌다. 직선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요구야. 그것만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곡선은 나올 때마다 곡선의 특징은 알아두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곡선의 특징. 직선의 특징은 없어. 뭐밖에 없어? 기울기밖에 없습니다. 기울기밖에 없어.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18번도 꽤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읽어보면 1차 함수 hx라는 애가 있고 2차 함수 f하고 g라는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어요.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fx가 hx라는 직선이 두 개의 2차 함수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하고 있어요.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 문제는 문장을 읽으면서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이 그림 문제에 대한 것은 틀이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F랑 P에서 접하고 있고 H랑은 Q에서 4P에서 접하고 있다고 나온 거야. 일단 그랬을 때 두 함수 F하고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뭐가 있어? 교점, 두 개 교점을 알파벳으로 놨어요. 그리고 F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 나왔고 G의 최고차항 계수는 4라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림적 상황부터 이해를 해보면, 하나는 폭이 좀 넓어요. 하나는 폭이 좁아요. 폭이 좁은데 우리가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현재 1하고 4이면 1도 생각보단 좁아. 4는 훨씬 좁겠지.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실제 풀이 같은 책의 그림을 보면 그림을 걔는 프로그램 넣어서 그래프를 그려. 프로그램 그래프를 넣어서 그리니까 그 거의 형태가 맞게 나온다고. 비율이 맞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하나 나오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 그림이 잘 안 보인다 이거야. 선생님이 좀 왜곡해서 그린 겁니다. 이거 왜곡해서 그린 거야.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얘가 1인 거고 하나는 4인 거를 그릴 건데 4인 거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면 그림이 그나마 잘 보이냐면 좀 더 이렇게 내려왔다 그리면 그림이 좀 더 잘 보여요. 얘를 더 내리면 더 잘 보여요. 그러면 여기가 접선이 이렇게 있어. 이 그림입니다. 자, 이게 지금 왜곡돼서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 몇 개 그려보세요. 보통 책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졌고 얘보다 조금 더 급하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좁아서 잘 안 보인다고요. 알았어요? 쌤은 왜곡해서 그렸고 얘를 그래프를 내려서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 문제는 이런 문제야. 이 점,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점을 갖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이야. 이 문제에서는 접점은 P, 4P라 나왔고 교점을 알파, 베타로 넣고 문제를 접근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읽을 때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이 그림 그리고 바로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 그림 두 개의 2차 함수가 하나의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 이거죠. 접점이 같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F를 최고창이 1이라고 했죠. G를 최고창이 2가 아니라 4로 나왔어요. 2가 아니라 4로 나왔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2가 나오면 안 되냐? 그렇진 않겠지. 4로 나온 이유는 분명 있는데 2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식을 적어볼게요. 나는 문자를 이렇게 놓을게요. 얘를 P라 놓고 얘를 Q라 놓고 얘를
지금 요놈의 무슨 좌표만 복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x좌표만 얘기하는 중입니다. 요놈의 무슨 좌표? x좌표에 현재 이 그림은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값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게 보일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면 자 fx랑 hx가 접한다는 식에서 식은 어쩐다? 접하고 있죠. 최고참 개수는 얼마입니까? 1이고 p에서 접하고 있다. 1이고 p에서 접하고 있다. gx-hx라는 것은 최고창이 4이고 q에서 접하고 있다. 됐어요? 앞에 수는 아직 안 적었어. 일부러 안 적었어. 얘를 어떨 거야? 왜 빼? 빼는 이유는 뭐야? 아니야. 빼는 이유는 우리는 f하고 g의 관계식을 뽑아내야 돼. f 빼기 g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f하고 g의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그럼 두 개를 빼게 되면 f 빼기 g가 나와서 교점을 구하는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f 빼기 g를 만들기 위해서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놈에서 요놈 뺄 거잖아. 왜 2하고 4가 나온지는 알겠어? 뺄 때 어떻게 빼라고? 제곱차로 빼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전개해서 빼면 너희들은 식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여기서는 P4P니까 너희들은 계산이 돼가 답도 나올 수는 있어.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산이 복잡하더라도 P4P라고 나오고 1, 4라 다 나왔으니까 충분히 구할 수가 있었다 이거지. 알파 베타 더해 이를 A제곱으로 놓을게요. B제곱은 오고 여기서 A하고 B는 양수라고 지정만 하겠습니다. 루트 값을 꺼내지 아니 그 제곱근을 꺼내지니까 뿔마가 되니까 양수로 지정을 한 거야. 두 개를 뺐습니다. fx-gx는 두 개를 일단은 더할 겁니다. 두 개를 빼고요. 얘는 0을 우리는 원하고 있죠. 그렇죠? 두 개를 빼서 교점을 찾는 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x를 구했더니 a b분의 a 더하기 b분의 ap 플러스 bq. 두 번째 식에서 뺐더니 a 마이너스 b분의 ap 마이너스 aq야. 그래서 많이 보던 식이네요. 뭔 식이야 이거? 이게 무슨 색이야? 어디서 봤어 이 식? 몰라? 왜 접? 내분 외분 분점 내분 외분 내분 외분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첫 번째는 어떻게 내분이야?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자기가 만들어내야지. 공식은 외워놨잖아. 내분 식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한번 나오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혀가 A, 혀가 B, M 대 근데 AP 마이너스 AQ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찾냐? 아니 여기잖아. 요거 BQ 아니에요? 미치겠다. 그건 선생님 잘못 썼네요 그렇게 말해야지. 어디서 나온 거에 나한테 물어보면 되냐? 잘못 썼겠지. 식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을 이런 점이 어떻게 썼어? 우리는 어떻게 썼어? 내분점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순서대로 쓴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순서 쓴 거 외우기도 편하라고 해. 그렇지? m 대 n으로 내분했고
A, B입니다. M 대 M으로 내분했고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이거야. 그럼 이 식은 표현상은 잘못됐지만 QP를 A 대 B로 내분했다 이거야. Q가 어디 있어? 여기 여기 QP를 A 대 B로 내분했다고. 얘는 A 대 B로 외분입니다. QP를 A 대 B로 외분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이해돼요? 이 문제로 넘어가면 얘가 A는 1이고 B는 2야. 얘가 1대 2, 1대 2야. 이 문제로 마무리 지으면 얘가 1대 2이고 다시 얘가 1대 2니까 여기가 뭐가 되면 됩니까? 3이 되면 된가요? P 알파가 2이고 알파 Q가 1이고 Q 베타가 3이다고요. 이 문제는 이 그림 하에서 이 네 개의 점의 관계를 묻는 문제야. 알겠어요? 이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복습하고 연습하십시오. 증명해놓고 해. 다음. 자, 26번을 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야.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꼭 기억을 해서 문제 풀이에 도움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의 특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조건. 뭘 준다고? 식에 대한 조건 하나 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에서 다항식이 많아요. 다항식도 있고 분수식도 식은 많아요.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최대값만 나올 수도 있고 최소값만 나올 수도 있고. 조건 하나 주고 어떤 식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 문제의 풀이는 너희들이 보통 쓰는 풀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 조건, 주어진 조건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죠. 조건을 식에 대입을 합니다. 조건을 식에 대입을 했더니 이 식이 우리가 아는 식이 등장을 해야 돼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식이 아니면 못 푸는 거야. 대입을 못하면 못 푸는 거야. 맞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출발을 하십시오. 자, 식이 이런 식이야. 계속 말을 할 거야. 주어진 조건이 있고요. 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은 일단은 대부분이 범위에 관한 문제.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 범위에 관한 문제. 물론 어떤 값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그중에 최대값을 써라. 이 문제는 최대값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최대값 문제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이렇게 나오면 이 식을 K라고 놓고 출발한다.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K라고 놓는다가 1번이야. 선생님 물어볼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자고? 이거를 K라고 놓는다가 출발이다고요. 됐습니까? K라고 놓는 순간 아까 뭐라 했어? 이렇게 대입을 할 건데 이게 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대입이 안 되면 이제 역으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 식이 이렇게 대입이 안 되면 역으로 K라 놓고 역으로 이렇게 대입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식을 뭐라 놓고 K라 놓고 얘를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대입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실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실수야. 실수 중에서 여기 있는 실수 중에서 둘 다 만족을 한다. 두 개의 등식을 둘 다 만족을 한다. 알겠습니까? 실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실수 조건 나왔으면 첫 번째로 판별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판별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판별식은 어디서만 쓰는 거야?
판별식 어디에서만 써? 2차식에서만 쓰는 거잖아. 판별식은 2차식에서만 쓰는 거라고. 응? 됐습니까? 근데 2차식 어디서 넘은 거냐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에서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자, 판별식이 안 되면 뭘로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판별식이 안 되면 뭘 그린다고? 그래프. 뭐? x, y가 실수니까 실수근을 존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야. 그럼 너희들 앞쪽 풀이는 다 이런 식으로 풀어졌을 거야. 앞쪽은 다 이렇게 풀어졌을 거야. 그래서 내가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풀을 수밖에 없는 거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아직 안 돼서 그래.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해석해. 얘를 K라 놓는 순간 얘가 도형이고 얘도 도형이야. 얘는 도형이야. 현재 원이잖아요. 아는 도형. 얘는 아는 도형, 모르는 도형? 모르는 도형. 얘는 타원입니다. 모르는 도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두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XY하고 여기에 있는 XY는 어때? 같은 XY. 그래서 두 그래프가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하는 방법은 도형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도형에 따라 다른다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2차 함수니까 판별식으로 넘어갔을 거 아니야. 뒤에 가면 대표적인 게 원하고 직선이 나와 있어요. 원하고 직선은 뭐 어떻게 풀 거야? 점 직선 사이 거리를 풀 거잖아.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교점이 존재하겠죠. 크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고.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래프를 존재한다고 해서 얘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은 도형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됐습니까? 2차 함수가 있어요. 됐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어떻게 돼? 선을 돌려봐야지. 아하, 접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판별식으로 넘어간다고. 이해됐습니까? 몇 가지 이해됩니까? 지금 뭐 하자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네요. y제곱을 x를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네. 얘를 k라 넣었는데 얘를 k에 대한 2차식이라 생각, k는 2차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함수라고 생각이 되겠네. k는 x제곱 플러스 2배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2차식이 돼서 위로 볼록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힌트를 줬습니다.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라고 힌트를 준 거야. 왜? 우리 2차 함수는 최대값은 있는데 최소값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최대값 최소값 두 개를 더하고 오라고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왜? 왜?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 대한 문제는 가장 주의할 사항이 뭐냐? 범위가 존재한다 이거지. 자, 우리가 2차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넘어갔는데 2차식으로 갔습니다. 그럼 판별식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야. 알겠죠? 판별식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범위에 따라서 판별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야.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범위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얘는 판별식이 필요 없어요 실은. 판별식 필요 없고 보통은 요놈을 이렇게 대입했을 때는 K가 살아있죠. K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거니까 나올 때마다 너희들이 질문할 가능성이 높아. 알겠어요? 방법은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대입, 이렇게 대입, 그래프, 교점 존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뭐라고요? 범위라고요. 근데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범위가 보입니다. 원을 그렸으니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쪽하고 이쪽 신경 안 쓰고 풀잖아.
범위가 있단 소리야 원래. 알겠나요?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범위를 찾아내야 돼.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알았어요? 이 문제가 이제 함정을 파놨으면 뭐에서 파낼 거냐면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값 문제만 나오면 함정에 걸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최대값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주는 거야. 그만큼 범위가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2차 식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범위에 대한 생각을 무조건 하고 있어야 돼. 계속. 범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식을 뭘로 바꿀 거야? 얘를 x로 바꿀 거니까 x의 범위가 필요하겠죠? 이 식에서 뭐의 범위가 필요해? x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x의 범위 찾는 방법이야. 얘가 y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네요. y제곱은 실수니까 y는 실수니까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x-1의 제곱이 4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중요하다고요. 확인해 볼게요.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니까 축이 걸렸네요. 다행스럽게도. 하지만 축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가 현재 2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은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 값도 우리는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림으로 못 그리는데 그림 못 그리는 이유는 얘 때문에 못 그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 그림은 원은 1,0 반지름이 2야. 이렇게 했더니 그림을 그렸더니 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가 3이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범위에 대한 얘기를 신경을 안 쓰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프를 그렸더니.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타원입니다. 타원. 어떻게 생긴 타원이냐면 이렇게 생긴 타원이야. 이렇게 생긴 타원이야. 우리 못 구하겠지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처음으로 만나. 이때 K가 최소입니다. 아까 K 얼마 넣었을 최소했어? 얼마 넣었을 최소했어? 마이너스 1 넣었을 최소잖아. 마이너스 1에서 만나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최대가 되냐면 이때 최대가 돼. 이때. 됐어요? 얼마에서 최대가 됐니? 2에서 최대가 됐나요? 이 만나는 점이 2란 소리야. 그리면 잘 안 보이지만. 그러지? 실제 우리는 이렇게는 풀 수는 없지만 여튼간에 최소가 이렇게 그림이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려면 우리가 그래프를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거고 이 문제는 그래프로는 못 푼다 이 말이 되겠어요. 계속 나올 거니까 길게 설명한 거야. 복습하셔가지고 신경을 쓰십시오. 다음. 자, 29번 이런 류의 문제는 앞으로는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질문거리가 안 돼. 이런 류의 문제는 연산 문제야. 알겠어요? 활용 연산 문제. 활용 연산 문제. 자, 활용 연산 문제는 문자만 잘 놓으면 돼. 문자만 잘 놓고 식을 뽑아내면 됩니다. 18, 6. 요건 거 아니고요. 10, 6, 8. 이래 되는 거지. 직각삼각형이네요. 그럼 어째? 세변의 길이가 B가 형성됐다. 문자 놓을 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R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이 길이만 구해내면 돼. 우리가 아는 사실은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B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선이 틀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뽑기 위한 방법은 뭘 할 거야?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 일단 피타고라스에 아니면 좌표와. 피타고라스 아니면 좌표와. 좌표 시키는 것은 우리가 좌표 평면 배우고 나서만 나오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때 가면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문자를 하나 넣으면 돼요. 문자를 넣을 때 지금 어떻게 넣으면 되냐면 요 직각삼각형이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얘를 5x, 얘를 4x, 얘가 3x. 출발. 이 길이는 얼마나 나왔어?
모른가요? 몰라. 여기는 10-5x 10-5x 여기는 8-5x-2 5x-2 6-2니까 8-8x 그럼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가 루트 제곱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19번. 이런 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문자 놓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빨리 끝날 수 있는 문제. 42번. 얘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질문 안 했고요. 했군요. 얘도 질문했고요. 50번. 자, 얘도 보면 요거 자, 봅시다. 요 사다리 꼴의 넓이. 예? 최대값을 원하고 있어요. 이 도형은 정해졌고요. 요 놈의 최대값을 원하는 건데 사다리 꼴 구하기가 나는 귀찮을 것 같다 생각하면 삼각형 두 개를 구하는 게 더 낫습니다. 삼각형 두 개의 무슨 값을 원한다? 최소값을 원한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죠? 그럼 문자 넣는 작업은 좀 전에 연습했으니까 3, 4, 5야. 그러면 여기가 3x, 여기가 4x, 여기가 5x. 그리고 이 길이를 4-4x로 놓는다는 것은 x에 관한 2차식을 세운다 이 말이고, 그럼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단지 x의 범위는 이런 유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보통은 발생하지 않아. 당연히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4-x로 놨으니까 여기가 나왔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 3대 4대 5잖아요. 요 길이에 대해서 5분의 4가 되겠죠. 이 길이는 BP에 대해서 5분의 3이 되겠죠. 식이 어떻게 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자는 넓이 6x제곱 플러스 5, 25, 와우, 16, 24, 6, 1-x의 제곱 이래 되겠죠. 그럼 여가 지금 25분의 96인가요? 96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x제곱 통분해서 문제 풀려면 개수가 불편하니까 연산은 불편하게 나온 거야. 알겠어? 다른 내용은 없어. 이 문제가 질문거리가 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알겠어요? 연산이 귀찮아서 나보고 해달라 이런 것은 말도 안 돼. 너희들 귀찮으면 나도 귀찮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일부러 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알겠어요? 연산 한번 힘들지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야. 어디서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냐면 여기서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얘를 4x-4-4x라 쓰는 순간 우리는 한 문자로 해가지고 이차 함수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5y라고 놓은다 하면 어떤 관계적 특징을 이용해서 x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나는 풀겠다 이런 소리야. 맞나요? 그러면 위쪽 넓이는 얼마야? 6x고 6x제곱이고 아래쪽 넓이는 얼마야? 6y 제곱이겠지. 아는 사실은 뭐야? 4x 플러스 5y가 얼마다? 4라는 사실을 알고 요놈이 무슨 값? 요놈이 무슨 값? 최소값을 원하고 있어 우리는. 똑같은 문제잖아. 조건 나왔고 요놈의 최소값 묻는 문제. 그럼 요놈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고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 코시 보입니까? 코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코시야.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1차 코시야. 그러면 여기를 6 빼놓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코시 한번 적었고 가볼게요.
고시 모르면 한번 적고 가는 거야. 고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가 여기고요. 얘가 지금 여기야. A, B는 나왔습니다. A, B는 A는 4, 16, B는 25, 41.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거는 지금 4의 제곱.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지금 41분의 16. 답이 나왔네요. 82가 나온 이유가 이 41 때문에 나온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 하면 돼? 6배 하면 되겠죠. 96도 나왔네. 이유가 있겠지. 어? 그럼 연산이 그러면 쉽진 않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너희들이 선생님이 질문하러 갈 때 질문거리가 되는 문제를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를 어설프게 이상하게 풀었다는 건 질문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시험 문제 되면 또 다 틀려. 질문 안 해. 하지만 문제는 틀려.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가 지금 뭐 나갔지? 끝까지 나갔나요? 오케이. 고차 방정식은 그래도 좀 좀 더 나을 거야.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은 연산이 조금 귀찮습니다. 연산이 복잡해서 그러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66번까지 있나요? 절반을 해줄게요. 32번까지 내겠습니다. 32번까지 내준 이유는 얼른 풀고 너가 2차 함수 오늘 했던 거라도 복습을 해놔야 됩니다. 영상 올리면 복습 한번 다시, 너희들이 해석했던 방법과 다르면 다시 연습해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놔야 수요일날 2차 함수 시험 봅니다. 알겠죠?